오늘 이슈 이슈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쓸데없는 참견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블링컨은 26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술과 전략을 혼동하지 말자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을 종식하고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술적이고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권적이고 독립된 우크라이나는 푸틴보다 더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을 수행 중인 가운데 CNN과 행했는데요. 속으로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약 오르면 저런 식으로 말할까 싶습니다. 실제로 CNN 기자가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루블화가 강세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개선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제재가 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7이 러시아로부터 금 수입을 금지했기로 한 데 대해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두 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수출품이라며 1년에 190억 달러가량인데 대부분 G7 국가가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서방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기술, 에너지 탐사를 현대화할 수 없다며 이들 분야는 계속 쇠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 뭔가 좀 잘못 아시는 듯한데요. 몇 년간 계속 러시아와 이런 관계 유지하며 러시아보다 먼저 서방 세계가 경제난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걸까요? 특히 놀라운 건 블링컨이 우리는 러시아 경제가 내년에 8에서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보고 있다. 루블화는 큰 희생을 치르고 인위적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러시아 경제 걱정해줄 시간에 미국의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이나 내놓는 게 어떨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러시아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뉴스 터지고 러시아가 드디어 망했다, 어째저째 하는 뉴스들이 도배되는데요. 진짜로 러시아 경제가 망한 걸까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여 년 만에 외채 디폴트에 빠진 것은 팩트이지만 러시아가 인도, 중국, 브라질 등에서 사상 최고의 원유 수출로 엄청난 흑자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흑자 도산, 이자 원금 지급이 유예되고 늦어지는 상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디폴트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러시아가 이미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제외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충격도 크지 않을 것도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스위프트에서 제외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국제자금 조달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기에 디폴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도 대러 제재에 막혔지만 중국과 인도가 이를 소화해주고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죠. 현재 러시아는 국제 시세보다 약 30% 정도 싼 가격에 중국과 인도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이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달에만 원유 수출로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수준을 이미 회복한 겁니다. 경제가 잘 도니까 전쟁 초반 폭락했던 루블화가 7년 내 최고 강세를 보이고도 있는데요. 2015년 6월 이후 제일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로 망해가고 있는 미국 경제를 돌봐야 할 국무장관 블링컨이 러시아 경제 곧 무너진다 이런 인터뷰나 하고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말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낙태 합법 판결 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슈의 핵심을 짚어보자면요.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미국 헌법이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 겁니다. 미국 여성들에게 너희들 낙태하면 감옥 간다, 으름장을 놓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낙태는 금지한다 이런 선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 판결로 나오는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텍사스를 비롯 보수적인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것을 갖고 좌파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쳤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주들의 낙태 금지법을 헌법이 보장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우리 주에서는 낙태해도 돼 하는 리버럴한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로 나라 망한 것처럼 날뛰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노름에 동조해 나라 망한 것처럼 행동하며 공화당 공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혼란은 민주당과 좌파 미디어가 조장하고 시민단체들이 호응하는 미국의 혼란을 스스로 야기시키는 반국가적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소재가 좌파들을 뭉치게 하는 데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낙태가 아니라 중간선거 얘기 같습니다. 낙태 이슈로 좌파와 여성을 결집한다는 건데요. 마냥 조롱하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요.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 심판론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이 중간선거 투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좌파 선동 매체가 다 되어버린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 PBS 방송이 진행해 27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8%가 대법원 결정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54%만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24%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88%가 무당층은 53%가 각각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77%는 대법원 결정을 지지했으며 10%만 반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회복을 지지하는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요. 36%는 낙태권 회복 지지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50년 가까이 유지된 이 판결이 폐지되자 바이든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우파의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축하했는데요. 좌파 매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비아냥거리며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서 빨리 제가 앞서 말한 논리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텐데요. 어느 나라나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좌파들이 뭉칠 소재 던져주면 선거에 위기 닥칩니다. 그런 선거에서 선관위의 장난질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가 이 지경인데 민주당이 공화당과 근접한 접전을 벌이거나 의회에서의 우위를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역사는 정말 암흑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1%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공화당이 총력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좌파들에게 빌미를 줄 소재는 지난 토요일 하나 터져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일리노이주의 메리 밀러 하원의원이 이번 결정이 백인들의 삶을 위한 승리라는 실언을 한 겁니다. 의원실 측은 뒤늦게 원고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좌파들은 이때다 하면서 문매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밀러 의원은 지난 25일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개최한 유세 도중 미국의 모든 마가 애국자를 대신해 어제 대법원에서 있었던 백인의 삶을 위한 역사적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유세장의 군중들은 환호했지만 이걸 꼬투리 삼는 좌파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밀러 의원은 지난 1월 6일 사태에 대해서도 히틀러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옳았다. 젊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며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인용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사과했던 일이 있었는데 뜻은 좋았지만 자신의 발언이 역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실은 밀러 의원이 원고를 보고 읽다가 낙태 반대를 위한 For Right to Life라는 문구를 백인의 삶을 위한 For White Life라고 잘못 읽었다고 정정했는데요. 밀러 의원, 사실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를 포함해 백인이 아닌 손주들을 가진 인자한 할머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승리임을 천명하고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훼손시킨 미국의 품격과 세계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되찾자고 역설했는데요. 언론은 밀러 의원의 실언만을 앵무새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미디어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파 세력이 좀 더 와이즈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